민주당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방심과 나태가 부른 이 참담한 결과를 깊이 성찰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할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실패한 지도부로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원에 대한 저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그냥 밑바닥에선 윤석열 때와 달라진 게 없다. 내 삶이. 나의 삶이.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고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다 픽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 친명이요 이러면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 던져. 왠 나한테 손해되니까. 손해대. 자기가 해왔던 야, 말들이 있는데 내가 많이 봤어.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감탄고토라고. 아,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뱉고. 특히 선거 기간이나 이럴 때 저를 반명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저는 민주당 그 정치인 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당대표와 미래의 우리 후보를 지키기 위해 저처럼 앞장서서 싸운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친청입니까? 제가 지금 우리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한테 줄 서지 속으로 친청이라고 하셨는데 저를 바보로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 말씀에는 반명과 친청이 동의어가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은 속으로 친청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저에게 물어보세요. 친명할래 친청할래. 그냥 밑바닥에선 윤석열 때와 달라진 게 없다. 내 삶이. 나의 삶이. 지금 막 이재명 최고야 이러고 나대는 사람들이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떠나가고 돌 던져요. 예, 정말 참 재밌는 분들입니다. 정말 재밌는 분들이에요. 목요일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선거 결과가 있고 이틀 뒤에 금요일에 그때 뵀었는데 네. 그로부터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니요, 선거 그 다음 날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정원호가 오세훈한테 막 역전당한 지 몇 분 안 됐을 때. 정말 참 그 충격적인 순간으로부터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가시지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때 생방송 때문에 못 뵀군요. 저는 네, 금요일 날 뵀군요. 금요일 날 뵀습니다. 예. 깜빡했어요. 어쨌든 네. 상처가 씻기지 않고 네, 있어요. 네. 예.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 물론 이제 선거에서 졌으니까 그랬겠지만 그 긍정 평가가 무려 9.4% 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이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여론조사 회사가 믿고 거를 만한 여론조사 회사이긴 해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네, 뭐 하여튼 그래 갤럽이나 이것처럼 약간 신뢰할 만한 수준 아니어서. 갤럽이나 뭐 리얼미터 정도면은 뭐 네네, 무시할 수 없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렇지만 그래도 뭐 9% 포인트 빠졌다는 건 주목해서 봐야죠. 근데 네. 이거는요, 사실은 이 선거 직후의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일반 시민들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날렸고 민주당이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은 어떤 면에서의 사실상 패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패배라는 인식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쭉 빠졌고요. 이거는 뭐 곧 올라올 겁니다. 이제 해외 순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성취를 보면서 올라오긴 할 텐데, 하여튼
선거에 대한 평가를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 빼고 은하계에서 이번 선거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참 대통령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또 오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정청래는 이제 믿고 거르는 존재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음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때 이제는 대표직 연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도 굉장히 불편하셨나 봐요. 그 출국할 때 정청래를 패싱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패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사실은 뭐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설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강훈식 그 비서실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저 선관위 사퇴 때문에 당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굳이 뭐 성남공항까지 오시지 않도록 했다라는 건데 일단 그 말을 믿어보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는데 그날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네. 점심 때 전주에 가서 이원택 그 전북지사 당선자를 만났어요. 네. 그 이원택 씨는 선거운동 과정 내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낳은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이어가지고 뭐좀 무리하게 공천을 줬다. 네. 안호영 의원이 단식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하여튼 그런데 다른 당선자를 다 제쳐놓고 네. 이원택을 만났다라는 예. 거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죠. 네네네. 전재수도 있고 또 김상욱도 있고 뭐 민영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영환도 있고. 예. 근데 그런 사람 아니라 이원택을 만났어요. 이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또 뭘 했냐면 그 네. 고창에 선운사 있습니다. 예. 송창식 노래에도 나오는 선운사. 선운사를 혼자 비공식적으로 방문해요. 그걸 두고 말들이 많은데 많죠. 거기서 뭐 이제 선운사에 가서 뭐 잠시 뭐 사색을 하거나 혹은 거기 종교 지도자를 만나거나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그 정치 전략가를 또 지난 정부 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이런 설이 파다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 못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려니 하고 예. 문제는 이제 비공식 방문인데 어디 갔다고는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운사라는 건 종교 시설 아닙니까? 네네. 절에 왜 갔냐 예. 하면 정청래 대표가 일종의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네. 자, 이게 진짜 패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출국길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네. 청와대에서 오지 말라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여당 대표 정도 되면 예.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뭐 정무수석한테도 물어보고 비서실장한테도 물어보고 또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대표 정도 되면 뭐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선거의 사실상 패배 네. 이후에 자기 행보를 적어도 사나흘이라도 고민했어야 돼요. 그럼. 네. 그게 이제 공인이고요. 네. 공인 중에 공인 아닙니까? 국회의원 170명 정도의 대표이고 그다음에 수많은 민주당원들의 대표인 사람이잖아요. 네. 또 직전에 국민적 심판을 받아든 거잖아요. 성적표를 받아든 당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네. 오로지 선거 때 계속 문제가 됐던 것처럼 전당대회만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구체적으로 편드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네. 규정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앉아서 죽진 않겠다. 싸우다 죽겠다. 실제로도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그 보도에 따르면은 네. 그 공항 패싱 건으로 굉장히 분노했다는 정청래가 네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보예요. 분노한 행보예요. 예. 분노했기 때문에 이원택을 일부러 공개적으로 만남은 비공개했지만 만났고 선운사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우 사나흘이라도 심사숙고하는 글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나라는 거고 예. 특히 중요한 건 어제 최고위 발언. 글쎄 말이에요. 이거는 뭐 국민이 영원하고 저 권력은
뭐 네, 유한하다, 뭐 유한하다. 짧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청 대전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닌데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자,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던 거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여론조사에서 9% 포인트 떨어졌어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가. 네. 그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그럼요.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도 또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게 어느 정도냐면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정말 믿기지 않지만 국힘한테도 밀리고 있어요. 아이고야. 이거 아주 심각한 어떻게 상황이잖아요. 이런 내란 상황까지 이후에 이런 적이 왔을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완전히 내란 세력이 부흥하고 있는 거고. 아이고야. 조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국힘 제로가 아니라 국힘 재건하고 국힘 부흥 상태가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일단 반성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여론조사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흐름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국민들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을 선택했다라는 점은 뼈아픈 성찰을 해야 될 대목이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 순방 중인데도 X에다 글을 올렸어요. 네. 더 낮은 자세로 더 아휴.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 예.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예요. 음. 그렇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고부도한 중도층이란 거 없다. 스윙보트만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발언을. 그건 뭐냐면 우리 편이 되게 중요하다. 네. 저쪽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당론이 있었잖아요. 네. 여당은 그릇 같은 존재해야 된다. 네. 많이 담아야 된다. 예.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된다. 그거 아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싸움판이 뭐냐면 이재명 싫어. 이재명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재명은 못마땅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정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네. 라고 선을 그러네. 긋고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정당은 그릇이어서는 안 돼. 음. 그 그릇에 담을 수 없어. 스윙보터라는 건 막 이리저리 튈 수도 있는 그렇지. 존재이기 때문에. 네.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제 그 워딩도 그렇고 말이죠. 네네. 뭐 권력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얘기를 박근혜 탄핵 때 윤석열 탄핵 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또 지금 본인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할퀴는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액션이 중요한데 곧바로 김어준의 딴지 게시판 가서 글을 썼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번 붙어보자 이런 뜻이 아니 아닌가 그리고 하는 하나하나가 다 생각입니다. 의도된 거예요.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출국할 때부터가 다 의도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저는 대통령 출국하고 나서 며칠이나 지났다고 지금 약간 심사숙고의 시기 있잖아요. 그쵸. 아니 그냥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갑자기 손님이 떨어지면 왜 떨어질지라고 심사숙고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요. 글쎄 말이야. 근데 정청래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불끈하기만 한 거예요. 야. 그런데 지금 예. 그러니까 당내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네네. 마치 예전에 뭐 친박계로 나눠져서 싸우던 한나라당, 뭐 국힘의 근데 옛날에 전신처럼 그 친이 말씀하셨는데 네. 이명박 때는 그 권력 투쟁이 그 이명박의 형 이상득과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 네. 사이의 충돌.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구도 건들지 않고 그 밑에서 서로 치고받고 다 싸웠는데 친하게 안 해서 그랬죠. 네. 지금 이 정청래는 대통령을 들이받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임기 딱 1년 지난 대통령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게다가 선거에서 진 사람이 하나 정말 참 이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성이나 성찰조차 없고 네. 성찰 안 하니까 반성도 없죠. 네. 고개 뻣뻣이 쳐들고 있고 박지원 의원이 계속 그런 경고했잖아요. 고개 네. 쳐들면 진다. 네. 근데 선거 때 지는 것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평가도 고개 쳐들면 안 되거든요. 네. 국민의 선택은
정말 신성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유에 대한 설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 서울의 한강 벨트 때문에 진 건지 또는 후보가 좀 부족해서 진 건지 부자 몸조심해서 진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복합적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성적표에서 과락을 받은 거예요. 서울시장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서울 시민들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4년 동안 더 보여주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서울 시민이 받는 스트레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서울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어때요? 그냥 미안한 거죠. 아니 그냥 저처럼 가끔 나와서 평론하는 입장에서도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정청래 대표는 전체 선거를 지휘했던 사람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정청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평택을 결과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성찰이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자기 앞날만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는 민주당 당원들이 정청래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나 참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예. 미국 이란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뭐 2, 3일 안에 끝내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다시 폭격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또 엄청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 이란 전쟁은 대한민국의 민생 위기에 그 사태를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네.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죠? 물가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뉴스 보면서 걱정하고 저거 왜 빨리 안 끝나 저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은 정말로 한가한 싸움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추정의 영역이긴 한데 네.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정청래의 이런 액션 배후에 김어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어준의 어떤 구체적인 뭐 지시 지령 이런 말 들으면 또 정청래 대표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김어준이 이런 논리로 나가라 이렇게 뭔가 지시하지 않았는가? 아니 그렇게 또 느껴지는 이유가 이 대통령 공격에 지금 7,000개가 다 총동원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최민희 의원, 과방위원장. 그 사람은 뭐 무슨 이재명 대통령 1년 뭐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바로 마포 갑 지역입니다. 옆 지역구 그 이지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대통령이 자기 당 대표를 누군가로 픽하면은 이거는 윤석열의 당무 개입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윤석열 이꼬르 이재명 이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청래가 지금 김어준의 어떤 지령을 받고 혹은 선후사에서 만난 누군가로부터 지령을 받고 선후사에서 만났다는 그 사람 만났을 걸로 추정되는 그 사람과 김어준 또 막역한 사이고요. 그래서 이 팀 김어준의 어떤 그런 큰 그 뭔가 그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는 이제 추정의 영역이에요. 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를 일이고 알 네. 수도 없고 예. 사실 확인해도 부인하면 그만이고 중요한 건 이제 드러나는 행보들이잖아요. 네네네. 딴지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지령을 받고 그거를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네. 이미 한 팀이다. 한 팀이다, 원팀이다. 원팀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최민희, 이지은 등의 반응도 마찬가지인 거죠. 워낙 기회가 열리고 마이크가 주어지자마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지은 씨는 글쎄 뭐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경찰관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스타일인가 좀 개인적으로도 아는데 그렇진 않을 텐데도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에 비교한 거 정말 그거는 이제 듣는 입장에서 선을 훅 넘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켜야 될 무엇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정청래가 계속 당대표가 돼야 옆 지역구에 있는 나는 공천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정청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차기 총선의 공천권 행사 때문에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건데
아니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저처럼 뭐 차기 총선에 출마도 안 할 거고 관심도 없고 또 하나는 누가 됐든지 별 차이도 없고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지 세보면 많지 않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그저 그냥 자기 욕구 그냥 자기가 동네에서 출세했다고 가장 출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와 여태까지 국회의원을 계속 했으니까 앞으로도 한 번 더 하고 싶어하는 욕구만 분출하고 있는 상황 같아 보여요. 네네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니들은 좋겠다 정말 한가해서 근데 우린 그렇지 않다고 지금 네. 지금 뭐 반도체 호황도 있고 그렇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도적인 국가가 되는 것도 한 방에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우리가 노력은 많이 했죠. 네. 이렇게 됐지만 선도적인 국가가 되어 가고 있지만 쫄딱 망하는 것도 순간이다. 글쎄 어떤 말이에요. 면에서 아유. 윤석열 정권이 계속 갔다면 계엄이 성공했다면 네. 97년 IMF 금융위기를 제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나라 됐겠냐. 거덜났죠, 사실은.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마다 국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한 건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한가하게 안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육박전 벌이고 있냐 지금 네. 그럴 때냐 예. 이건 정말 잘못하는 거고요. 저는 당의 최고 원로가 누굽니까?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박지원 박 의원의 의원이 얘기를 어제 그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어요. 경청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선거 이기긴 이겼는데 사실상 패배라면 사실상이란 관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배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패배하면 그만두고 예. 그다음에 단기간이라도 비대위가 들어서잖아요. 네. 그리고 정청래 씨는 뭐 다만 몇 주라도 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라도 나와라. 전당대회 진짜 만약에 우리가 흔하게 봤던 풍경이 선거에서 지면은 사퇴하는 건데 이거 뭐 무슨 증거를 인정조차 안 하고 있으니 지금 이런 부조화가 그 많은 당원들의 아니, 분노를 목리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 네. 정청래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뭐 조국 그룹도 있고 하여튼 그런 문조 사람들은 털레유. 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청래를 지지하고 박수를 치고 최고다라고 하고 정청래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네. 저도 뭐 막 욕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근데 아니, 이사장님 말할 것도 국장님을 왜 없고. 욕을 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해서 욕하나 봐요. 근데 좋아요. 근데 그 싸움을 하더라도 좀 최소화하거나 하여튼 좀 심사숙고하는 모습 또 보여줘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건 당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싸움이에요. 그럼요. 예. 국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중요한 시기에 아니 당대표가 정청래면 어떻고 김민석이면 어떻고 송영길이면 어떠냐.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리고 여당 대표가 누군가 뭐가 중요해. 우리에게 있어서 대통령이 누군가는 중요하지만 여당 대표가 뭐 누구다라는 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적이 언제 있었어. 네, 네. 중요할 거면 대선 직전에 당 대표나 네. 또는 대선 직전에 뭐 당 차원의 대선 후보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대선 앞으로 4년 후에 벌어지는데 왜 벌써 이렇게 난리들이야 이 사람들아. 그게 정치니?라고 신문을 내요. 이 신문 내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선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을 찍을 생각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자, 이런 난리를 쳐가지고 누구 뭐 최민희라고 합시다. 최민희가 남양주에 다시 공천 받아요. 남양주 시장은 지금 국힘으로 넘어갔는데 그 좋은 지역구가 그 민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잠깐 남양주. 색깔 아니 남양주 시장. 국힘이 되지 않. 한번 검색해 주시죠. 예. 저 남양주- 최현덕 시장이 안 됐나요? 네? 아, 잠깐 색깔려가지고. 이럴 그 때는- 지난번엔 그 주광덕이가 됐는데. 네네. 예. 이럴 때는 제가 기억력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겸손해야 됩니다. 예, 아니 저 사람이 당선됐고요. 아, 그 됐나요? 민주당 후보가 네네. 그 이제 최민희 씨가 밀었던 김한정 전 의원이 그건 안 됐고 경선 탈락을 경선됐고. 한 것이고. 죄송합니다. 네, 예. 약간 기억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공천을 받아서. 네네네. 그럼 그 사람이 본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란 판, 민주당은 진영 진지를 튼튼히 하고 김용남이든 누구든 붙여와가지고 네. 더 그 큰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그릇은 좁아들고 그다음에 보여주는 계속 분란만 보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네.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져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 야당으로 가서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성품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그거예요. 왜 그랬냐? 아니, 좀 근데 제대로 움직이지. 그 최민희 씨는 또 문재인 욕하는 사람들은 뭐 진짜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주 작은 정파만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유,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야죠. 네. 자기를 찍지 않은 사람들의 국회의원도 돼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네. 집권 여당이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엉뚱한 짓만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만 차면 괜찮아요. 근데 그릇을 차버리는 거잖아요. 네. 아이고, 아이고.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예. 아니 참 이 확실히 정권이 바뀌면 그 대통령이 바뀌면은 이 구정부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은 좀 침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이 뭐 새로운 세력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전두환 때 주도 세력과 노태우 때 주도 세력마저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 게다가 정권을 내준 실패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빛을 보려고 한다면은 그건 좀 곤란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참 우리 참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너무나 혼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광재 의원 같은 사람도 평택 선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조국이가 됐어야 됐다. 조국이를 내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정말 라디오 참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양반도 아니 근데 자기가 원래 제정신이 평택에 아니에요. 나가냐 안 나가냐 뭐 이랬던 거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거기는 내가 차마 나갈 수가 없다 그랬는데 아니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질 수는 있어도 그걸 입 밖으로 내뱉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언제 또 내뱉었냐면 네. 대통령이 예.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 너는 저 먹을 거 챙겨서 왔지 뭐 너는 전에 어땠지 이런 식으로 박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서 그런 론을 이야기한 직후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맞짱 뜨자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진짜. 네. 그 김용민이가 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개는 이 평판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욕구로 정치하는 거 좋아요. 뭐 인정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좋고 자기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고 뭐 더 큰 자리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대지를 생각해야죠. 발판을 생각해야죠. 네. 발판을 걷어차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판을 걷어차면 노무현 대통령 열심히 잘했지만 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비극적인 글쎄 사태도 말이에요. 있었고요. 예. 그리고 10년 보내다가 근데 문재인 정부 왔는데 다시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졌어요. 예.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또 뭐 다음에 한동훈 정부, 오세훈 정부로 가야 합니까? 그걸 정말 바라는 끔찍하네, 거예요? 진짜. 끔찍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개별 자영업자로서 오세훈 정부가 되더라도 남만 배지를 달면 유지하면 그만이다라고 속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닌가요? 야당 의원도 괜찮아. 다선이면 대접받고.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다수가 되면 국회의장도 할 수 있어.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이 사람들 보면은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이 이기주의자들 몰아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큰일입니다. 진짜 한동훈 대통령 아니 나올 수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서도요. 예. 또 경조서가 있을 때 예. 정말 알리지 않고 김태년 의원이 그랬더라고요. 예. 딸 결혼식을 언제 알렸냐면 당일날 알렸다는 거예요. 어허.
국회의장 출마하고 그럴 때 예. 의장은 안 됐지만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동료 의원들한테 아예 안 알리면 또 뭐라고 그러니까 당일날 알리면은 오기 힘들잖아요. 아니,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건 여러 가지 선택인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경조사 어마어마하게 하고 뭐 그냥 그 저기 피감기관 사람들로부터 뭐 저기 부조도 받고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피감기관이 돈 많은 기관일 때 얼마씩 내겠습니까? 또 얼마씩 내야 되겠어요. 기대치가 있을 텐데 뭐 아니, 5만 원, 10만 원 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유권자들이 좀 골라줘야 된다. 네. 아니 진짜로 예를 들어서 애를 결혼시켰을 때 현찰 10억이 들어온다, 네. 5억이 들어온다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아유 그래도 내가 창피하게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라고 생각해서 그 현찰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악착같이 현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굴 선택해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현찰 챙기는 직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하면서 뒤에서는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인간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유시민이 말하는 전형적인 B 아닙니까? B? 아 이런 B들이 B급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통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덕적 수준도 안 맞춰주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런저런 마이크 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온갖 개혁을 막 주도하는 척하지만 그럴수록 좀 극성이죠. 또 적극적이고. 평판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 평판이 대단히 안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개혁의 동력이 아니라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 같은 편에서도 그냥 비난을 받고 있단 아니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좋은 후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좋은 진영이 되는 네,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으면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저 진영이 너무 그렇죠. 그런데 싫어가지고. 보면 170명 의원 중에 다만 5명 정도만 막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네. 뭐 사리 사욕만 챙기고 있고, 예? 과거 자기가 몸담았던 회사만 챙기고 있고, 뭐 어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커 보이잖아요. 그 지난번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특히 20, 30대들이 왜 조국 하나 정리 못하고, 조국하고 함께 뭐 이러려고 그러냐. 정말 합당할 생각이냐. 네. 젊은 사람도 이제 포기한 거냐. 공정은 포기한 거냐. 이런 목소리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다음에 조국이 내내 김영남 네거티브만 하면서 다른 지역의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국 사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갈 거냐.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지는 거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심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끝난 다음에야 국민들 입장에서 자유롭게 심판할 수 있죠. 맞습니다.